KRP 대한체협회 8월 정기 타오름 투어 콘서트는 국민연금공단 박종필 부장께서 수치로 알아보는 국민연금과 그 연금 계획에 대한 주제로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침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연금에 대한 방안을 8월 말께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걱정 없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두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 20일 실시된 국민연금 관련 대한원체협회 타오름 투어 콘서트 현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사례로 본 국민연금의 이해와 연금개혁의 방향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주되게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챕터일 거고요. 가운데 얘기는 너무 복잡해서 좀 스킵하고 세 번째는 결론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서 한 30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장님 정책보좌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각종 인터뷰 뭐 이런 부분들이 대비해서 공단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통계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이거 뽑아가지고 자료 만들어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기네스 이렇게 해서 저희 임원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 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말 기준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682만 명, 39조 원을 지급을 했고요. 제가 연말에 1월 달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동구하고 강진구의 수급자분이 67,800명입니다. 매월 351억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만 5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7만 500명. 지난달 며칠 전이죠. 그때 지급했던 연금액이 390억 매월. 그러니까 작년에 한 4,200억. 성동구에 지급했던 부분들, 강진구에. 올해는 한 4,600억 정도 연간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266만 원 정도 돼요. 저희 성동 광진에서는 한 250만 원, 2만 원 정도가 되고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2만 원인데 저희 지사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64만 3천 원 정도가 돼요. 부부가 국민연금 받는 데는 한 70만 쌍 되고 그분들이 받는 거는 한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99년도 4월에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88년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한 번도 안 쉬고 쭉 연금을 내서 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노라는 투자회사인데 나이가 45년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88년도에 이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셨을 때인 거예요. 그때 가입을 해서 2005년 1월 달까지 205개월 1,900만 원 납부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달 22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받았는데 매달 물가가 반영 올라가니까 지금은 이분이 72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1,900만 원 납부하고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억 3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납부하고 1억 4천 받았다. 이런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3개월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액으로 나누면 몇 개월 받으면 요만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반복되기 때문에 스킵을 할 거고요. 똑같이 88년 1월에 가입을 했는데 52년생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52년 3월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4월 달부터 해서 12년째 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분이 처음 받을 때는 이만큼이었다가 지금은 이만큼 오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2,6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국민연금을 받는 게 63세부터 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61년생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게 다 61년생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1년생 분들한테 지급 결정을 했으니까 이분한테 얼마 지급을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한 거니까 그 중에서 7월 달에 제가 회장님한테 전화가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례들을 여기다 뽑아놓은 거예요. 자, 이분은 우리의 굴지의 대기업 분입니다. 61년 6월 1일이니까 이분이 한 27살 때쯤 이제 취업을 했겠죠. 그리고 만 60세가 되는 21년도 6월까지
연금보험료를 400개월을 납부를 하고 1억 3천원, 1억 300을 3년간 쉬었다가 올해 7월부터 206만 원을 받는 분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거는 한 번도 안 쉬고 처음에 가입을 해서 쭉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든가 3년 쉬었다가 연금 받는 이런 분들이. 이분은 시중은행 은행원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60까지 납부한 게 아니라 연금 받기 전달까지 납부해요. 24년 6월까지 납부를 하고 7월부터 연금을 받는. 여기하고 이분은 한 36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3년 정도. 받는 연금액도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1억씩 납부했네, 와 많이 납부했네 라고 하지만 200만 원으로 나눠보면 한 50개월 받으면 4년 2개월 받으면 본인이 납부했던 거 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게, 물론 이자율이나 이런 건 감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이거 88년도에 시행이 된 거고, 도시자영자 경국민한테 시행이 된 건 99년도 4월입니다. 이때도 보면 99년도 4월에 처음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받을 때까지 납부했었던 거예요. 이제 남성분들 케이스인데, 광장동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요. 이분이 60세까지 268개월을 2,500만 원 납부하고 이번 달부터 70만 원 받는 분. 이분은 63세까지 연금 받기 전 달까지 연금을 납부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받는 연금액이 72만 7천 원.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걸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납부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8년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기본 400개월, 그러니까 한 30 몇 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40년이면 480개월. 99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300개월 가까이 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여기는 여성분이신데요. 99년도 4월달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인데, 우리 야구르트 이런 있잖아요.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보면 한 10개월 빼놓고 연금 받을 때까지 납부하시는 분이에요. 290개월. 이분은 저기 건대 앞에서 호프집 하시는 분이신데, 사별하시고 나셔서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256개월 납부를 하셔서 60세까지 납부했다가 받고 있는 연금액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내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게 제가 7월 달에 어느 날에 이 지급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급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 보면 28만 원부터 많게는 87만 3천 원까지. 요 정도가 그냥 통상적인 연금액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들은 한 번도 안 쉬고 안정적인 회사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쭉 88년도부터 99년부터 했던 분들이 이런 거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 선배나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61년생이고 99년도부터 납부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수입이 줄니까 납부 거부합니다. 58개월. 그래도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233개월씩 납부를 했습니다. 한 300개월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60개월 빠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받는 게 한 53만 원 정도가 돼요. 요게 이제 7월 달에 아까 그 중에 이분은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63세가 되셔서 요 금액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방장님 그만두셨거든요. 이분은 이혼하시고 2001년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어요. 근데 89개월을 납부 거부합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09년 2월 달에 이 수요 유통에 캐시어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납부를 하십니다. 139개월. 그래서 35만 원. 요게 이제 여성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 실제 사례가 돌싱이신데 이혼하시고 나셔가지고 오셔서 간신히 120개월 채우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면 10년이 120개월 채워야 돼요. 그래서 25만 원. 는 남편분이 괜찮은 회사에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나온 거죠.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108개월 납부하고 12개월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합해서 120개월 채워가지고 22만 6천 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다른 데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들 보면 제가 임원님들한테 만들어드린 자료들은 굉장히 좋은 것만 보여드려요. 지사에 와서 현실에 와서 실제를 보니까 10년 120개월 간신히 채워서 이거 맞는 분들 딱 한 7, 80개월, 90개월 체납했다가 가지고 받는 분들이 대박이더라.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할까를 좀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뭘 아픈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의미가 있어요. 왜 기네스에는 200 몇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실제는 2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는가? 왜냐면 국민연금은 40
40년 가입을 하면 생애평균 소득의 40%를 주겠다라고 보장을 한 거예요. 쉽게 100만 원 소득자가 40년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40만 원 주겠다. 200만 원 가입자가 40년을 가입을 하면 나중에 8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국민연금이 37년 차예요. 88년도 시작이 아직 4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짜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보셨던 것처럼 실직이니 차별이니 이혼이니 소득 감소니 잦은 이직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가입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지고 못해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4명 중에 1명. 이분들이 받는 게 62만 원이에요. 올해 61년생들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그나마 많으시죠. 18.7개월, 7년, 223개월, 한 70만 원 정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정도는 그냥 19년 가입하면서 70만 원 내외로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건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회사들 8개 이상 이직을 합니다. 전체 가입 기간 중에서 93개월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던 분이에요.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건물 청소업을 하시는 분인데 9개 회사 다니시고 225개, 70만 원. 이런 분들이 그냥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수급자. 이렇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왜 이럴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회장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도 기준으로 빈곤선을 따질 때 이게 1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적연금으로 빈곤선만큼은 보장이 돼야 노인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이 62만 원이에요. 근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게 되면 더하더라도 124만 원. 요거 보시면 대단히 재미있고 요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작년 23년입니다. 971만 명이에요. 여기에 한 32%, 한 317만 명이 국민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 한 333만 명이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인데 크게 우리나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다 받는 사람, 기초연금만 받는, 세 번째는 기초연금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완전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기초수급자들, 생계급여 수급자들, 진짜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분들은 기초연금 받으면 깎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공적 자료가 없어요. 재산 되게 많아요. 공적 자료가 없어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초연금 신청해도 탈락이 돼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세 번째 제일 많은 건데 여기도 이제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그냥 별정국채고 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만 명 중에 30%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한 5% 정도는 기초연금만 받고 또 한 33%는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랑 같이 받으면 대단한 거냐?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기초연금만 받으면 이분들이 받는 연금액은 34만 4천 원이에요. 이분들이 받는 거는 합해도 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연금 받는지 대충 아시죠? 엄청나게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룹은 이렇게 나누더라도 받는 연금액은 틀리다. 이 부분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연계가 몇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가입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현재 기초연금은 33만 4,810원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액이 요거의 150%, 즉 50만 2천 원이 넘으면 최대 16만 7,400원을 깎겠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 6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깎인다, 깎이느냐 그건 아니라 평균적으로 봤더니 21만 원. 원래는 34만 원, 33만 4천 원 받아야 되는데 감액이 되니까 21만 원. 그러면 국민연금 62만 원, 기초연금 21만 원 받으면 83만 원이잖아요. 21년도 기준 빈곤선 124만 원에 1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현상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든가 이게 더블로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60만 원으로 늘어나거나 국민연금이 120만 원으로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퇴직하려면 4년 남았는데요. 저도 이제 연금 받기 시작하면 저희 또래들도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 연금을 폐지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뒷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2022년도, 3년도 올해 초까지 21대 국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셨죠. 여기 의제수기단, 여기 수급자 대표로 해서 회장님이 들어가셔가지고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공론화 의제를 확장을 짓고 나오셨어요. 주말까지 호텔에 갇히셔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500명의 시민들이 공부도 하고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설명도 듣고 분위토의도 하고 해가지고 의견을 만듭니다. 그게 뭐였냐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 4%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좀 올리자 이런 안과 1안과 보험료 3% 올리고 그냥 현행대로 급여 수준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2가지 안으로 모아졌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랬더니 보험료 4% 올리고 급여 수준,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내고 지금 42.5%인데 이걸 50%로 올리자. 쉽게 해서 더 내고 더 받자. 그래야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쪽이 더 우세했어요. 한 13%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를 연령별로 봤어요. 신문에는 젊은 세대들이 반대한다. 젊은 세대는 40% 가자라고 하는 안을 지지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30대는 한 2.8%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20대, 40대, 50대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1안 더 내고 더 받자 라고 하는 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면 여기 계신 회원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재정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내긴 하는데 현재처럼 받자. 요렇게 조금 더 높게 해주셨더라고요. 요게 어르신들의 마음이고 요게 현재 가입자들의 의견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설문조사에서 한 게 아니라 무궁무진한 논의와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나온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인 거예요. 21대 국회는 지나갔습니다만 절충안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막 나올 것 같아요. 8.15 광복절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도 여기서 제가 궁금한데요. 혹시 여기에서 퇴직연금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퇴직연 이 전문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중상층은 기초연금 주지 마. 기초연금 줄 필요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받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퇴직연금 가입 못하니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살게끔 하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제 주변에도 제 선배들도 보니까 퇴직연금 그렇게 많이 가입했었는데 연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찾아먹고 집사하고 애들 장가 보내고 이혼할 때 합의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매달 30만 원씩이라도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거를 받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분은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만큼 징수 납부를 해요. 가입을 해요. 보험료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 해제 먹잖아. 다 찾아먹잖아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퇴직연금 상품 파는 증권회사만 배불리. 왜? 이만큼 해가지고 주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 찾아먹고 손해보고 원금도 까먹고 찾아버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국민연금 중상층은 기초연금 주지 말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 갖고 살도록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실제 이렇게 되려면 퇴직연금 시장에 한참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연금개혁 부분은 그 8.15 경축사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정부에서 퇴직연금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 방향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런 공론화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쪽으로 의견이 갈지 그 반대쪽으로 갈지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뭘까? 국민연금 기금이 1,000조를 넘었다고 그래요. 야, 1,000조 대단하다. 근데 고갈이 된다고 그래요. 고갈되면 안 되지. 그리고 고같이. 그러니 고갈이 안 되게끔 기금을 더, 보험료를 더 올려서 기금을 엄청 더 쌓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니고 기금.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노소득 보장을 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보험료를 잘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잘 하고 오랫동안 납부하고 그래서 연금 수급 시기가 되면 드릴 수 있을 만한 최대한의 부분들 들여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현재 쌓여 납부하는 기금,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기금을 굴려서 얻는 수익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있으면 든든하긴 하지만 기금이 전부는 다는 아니다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용산에 계신 대통령께서도 연금개혁 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다시 의견이 모아진 거를 박차버리고 또 다른 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엄청 좋은 안이다 하더라도 갈등만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나왔었던 연금 개혁을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국민의 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키우고 가꿔서 노후에 기댈 수 있는 제도로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이었습니다. 구독, 댓글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